네, 7월 8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후 들어서 회복을 했습니다. 저점을 네. 잡은 모습인데 환율도 그렇고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 현재 시장 상황 어떨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네. 시장이 조금 많이 좀 출렁거렸죠. 장 초반에 특히나 뭐 코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요. 실제 이제 6월 초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뚜렷한 이제 가격 조정이 없이 거의 완만하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펼쳤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단번에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 하락이 조금 들어오면서 1030포인트 아래로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 한 0.5% 정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이제 쉬지 않고 좀 달려온 거에 대한 이제 좀 쉼표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도 약간의 이제 고점 부담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이제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44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상 시장에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이 뭐 뚜렷한 악재, 사실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뚜렷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료는 벌써 세 번, 네 번째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이 분명히 이제 이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생겨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뭐 빠지는 종목을 보더라도 뭐 코로나19랑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일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치겠지만 가격 조정 이후에 뭐 반등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장마철에 세차게 내리는 좀 소나기처럼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맑게 이제 개인 상태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기가 지나고 또 맑은 날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내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또 어제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빅테크 또 애플 관련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스마트폰 관련주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애플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다시 뛰어넘으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신고가 랠리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상승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이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3,300선까지는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애플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면 첫 번째는 아이폰 12 전작이었던 이 아이폰 12가 한 7개월 만에 판매고가 1억 개를 넘어갔다. 1억 대를 넘게 이제 팔았다라는 얘기. 곧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이폰 13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될 거거든요. 차기 모델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애플이 이제 신고가를 쳤다. 그러면 사실 우리 삼성전자도 곧 8월이 되면은 갤럭시 이제 폴드 시리즈를 또 출시를 할 거잖아요. Z 플립,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3 이런 이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너무 좀 무겁잖아요. 뭐 왜 무거운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가치 조정을 받는 종목들 중에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래 이제 뭐 메타버스, AI, V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그 종목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9월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삼성 쪽에서도 폴더블 폰이 신제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전에 우리 김영민 매니저께서 남겨주신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첨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강했고 말씀해주신 이후 계속 강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살짝 쉬어갔는데요. 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오늘이 이제 K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이 정말 너무 정직한 게
이벤트 이전에 좀 올랐다가 오늘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는 날에는 주가가 대부분 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첨보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장까지는 조금 이제 강한 흐름이 좀 나오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조금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신고가 흐름이 오늘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거운 종목 주당 지금 막 19만 원, 20만 원 하는 종목을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릴 때 2차 전지 섹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삼성 SDI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재 종목들 좀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첨보라는 종목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잖아요. 월화수목 딱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이제 시원하게 터치를 하면서 한 13%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냈거든요. 첨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해질 만드는 회사잖아요. 첨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분리막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 나눠보면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분리막 종목 중에서는 SKIT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제 배터리 산업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아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투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배터리 산업도 이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소부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치 부품 만드는 기업들도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포괄적인 이제 지원책들이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뭐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재, 양극재, 첨가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배터리데이 이벤트가 이제 뭐 나오는 날이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소재 쪽이라고 보거든요. 후속주도 제가 계속해서 좀 찾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첨보도 오늘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현재 매수의 13%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K배터리 이후에도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쪽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도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현재 상황 맞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어제 되게 이슈였던 게 뭐냐면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진단 키트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진단을 못 받고 그냥 돌아오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제 뭐 풍기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좀 됐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부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뭐 다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 두 종목 정도로 보여지는데 시젠이라든지 뭐 엑세스바이오처럼 어저께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독 랩지노믹스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요 얘기 때문에 오늘 랩지노믹스가 유독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9,000원 지금 훌쩍 뛰어넘으면서 오늘 오전에 10시 반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6%, 고점 대비하면은 뭐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사실 이제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가 한 2주 정도 눌림목 잘 만들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발산을 한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31,000원, 2,000원 부근에서는 일부는 차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3만 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현재 26%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델타 변이 진단 키트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절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5,8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저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양극재 종목들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또 제법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3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뭐 차익 물량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있지만 뭐 별 문제 없다. 목표가 한 3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4,000원에서 34,000원까지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7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목표가, 이 매수가가 2,700원이시면 네. 정말 오래전에 지금 매수가 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정말 몇 년 만에 열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이준 코스메틱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좀 소외된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되게 좀 지지부진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만 매수 가격이 워낙 지금 높으셔가지고 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아직도 이제 손절을 못하고 계속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라는 게 내용을 떠나서 일단 많이 빠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1,9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정리를 좀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마스크팩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뭐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마스크팩 관련된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뭐 중국의 저가 기업들도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사실상 예전처럼 수출이 많이 거래가 돼가지고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패턴도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손실이 크셔가지고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1,9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 정리를 하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힘들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성장주들 중에서 이제 뭐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13,300원에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AI 솔루션 기반의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 가온 미디어는 국내의 이제 내수 기업이라기보다는 수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전 세계 이제 셋톱박스 기업들이 아주 심각한 이제 구조조정 위기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고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온 미디어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 쪽에 대한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온 미디어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여지고요.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KT 기가진이라든지 카카오헤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셋톱박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장을 아마 가장 많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가온 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회사로 이제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3천억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가온 미디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통신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가온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LG U+라든지 SK텔레콤 쪽으로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웃나라 이제 일본 쪽에 수출을 워낙 많이 하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매출이 이제 1,000억을 이제 올해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온 브로드밴드의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가온 미디어거든요. 가온 브로드밴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정말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뜨고 있는 이제 섹터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AR, VR 이런 걸 이제 통칭해가지고 XR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온미디어는 3자 배당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본 조달을 해서 요 신규 사업 이제 XR 사업에다가 이제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했거든요. 통신 쪽과 메타버스는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가상의 환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mmWave 통신 시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이제 통신 네트워크 설비와 그리고 지금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이 시너지가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될 때 저평가되어 있는 통신 장비 회사로 시장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3,300원 현재가로 편입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1,8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온미디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목표가를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뭐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 왜냐하면 신작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850원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주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후공정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 국내 이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죠. TOF 카메라 검사 장비는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17년, 2018년에는 삼성전자하고 이 TOF 후공정 검사 장비 개발을 하느라고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매출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상반기까지는 어려웠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적이 이제 급성장한 이유는 연구개발이 끝나고 양산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되고 작년부터 바로 이 삼성전자에다가 TOF 검사 장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다. 1분기 때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5조 5천억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한 7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스마트폰 쪽도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는 지금 실적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작 출시가 없어도 인도라든지 북미 시장 그리고 남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TOF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검사 장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거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가온미디어도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이제 이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AR이라든지 이제 VR 카메라 렌즈를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큘러스라고 하는 기기 많이 아실 거예요. AR, VR을 이제 구현시키는 이제 하드웨어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기기들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AR, VR 렌즈거든요. 그 AR, VR 렌즈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TOF 기능. 그 TOF에 대한 검사 장비가 결국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기업들 쪽으로까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선익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막 대장주로 이제 급등을 했던 것처럼 하이비전 시스템도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장중에 거의 한 4, 5% 가까이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2주 동안에 18,000원대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7,8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6,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지수가 또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또 변동성이 계속 조금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